자, 주제가 이렇습니다. 이재명 오늘도 묵묵부답. 오늘도요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에 출석을 했거든요. 근데 들어가기 전에 기자들 질문에 답을 안 했어요. 그리고요 그 법정 안에서는 김문기 씨에 대한 기억 이걸 놓고 공방이 벌어진 겁니다. 맞선 거죠. 서로 다른 주제가. 자 그럼요 오늘 이재명 대표의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현동은 적극 행정 사례로 보고받으신 건가요? 이동규 씨가 커트를 김문희 사장이 직접 SBS한테 사전 질문제를 안 받으셨다는 입장이십니까? 두 번째 공판 마쳤습니다. 심경 어떠세요? 검찰 의견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지자들 많이 와 있는데 하실 말씀 따로 없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저런 모습이었고요. 다음 화면은요. 이제 이 공판에서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재명 대표 이걸 가지고 지금 이 쟁점이잖아요. 이게 가까이 이렇게 돼요. 검찰에서는 이재명, 김문기 전 처장 모른다고 진술한 건 자신에게 유리하게 뭔가 왜곡하고 축소하는 거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근거 주장을 하죠. 반면에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은요. 이런 몰랐다는 발언 자체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예의가 있었는데 그게 무슨 선거에 영향을 줘서 이게 왜 선거법과 관련되냐. 이런 주장을 또 하고 있었다 그러죠. 그러면서 뭔가 막 근거들을 대요 지금. 자, 이와 관련해서요. 민현주 전 의원님. 네. 일단 사실 골프장에서 같이 카트를 타고 골프를 했다. 호주 골프 2015년인가요? 그게 제일 중요한 지금 약간 어떤 사실처럼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변호인 측에서는 당시에 골프를 같이 쳤다고 어떻게 하냐. 사실은 김문기 씨가 뭔가 자기를 보좌한 게 아니라 유동규 씨가 자기를 보좌했고 김문기 씨는 유동규 씨를 보좌한 거 아니야. 그런데 모를 수밖에 없다. 약간 이런 논리를 입혔어요. 네.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 유동규 씨가 오늘 증언을 했어요. 예. 카트에 2명이 탔다. 예. 근데 2명이 탔는데 바로 옆에 앉은 사람도 모를 수가 있느냐. 기억을 못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정말 그 진술한 것처럼 김문기 씨는 유동규 씨를 보좌하고 유동규 씨가 이재명 대표를 보좌했다면 예. 김문기 씨랑 이재명 대표가 같이 카트를 탈 일이 없겠죠. 그리고 이미 사진에도 나왔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측 변호사가 하는 얘기가 눈을 마주친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사이다. 이런 식의 뉘앙스로 지금 디펜스를 해요. 눈을 마주친 적이 없다. 네.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재명 대표 측에서 너무 궁색한 변명을 계속하고 있다. 변호인단이 증거를 대기에는 모른다라는 증거를 제시하기에는 정말 예. 빈약한 근거를 대고 있어서 예. 유동규 씨는 그 호주에 골프 여행을 갔을 때 골프 여행은 아니지만요. 골프를 치거나 그 출장을 갔을 때 출장을 갔을 때 골프가 네, 있었던 골프 친 거죠. 그때 일거수일투족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부인하지는 못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라든지 몰랐다, 같이 예, 갔다고 예. 다 아는 사이는 아니다. 굉장히 모호하게 피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식적으로 사실 법 앞 전에 상식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9일 넘는 시간 동안에 비행기를 같이 타고 출장을 가고 운동을 같이 하고 식사를 예. 했는데 전혀 모르는 사이다라고 하는 거를 과연 어느 국민이 납득을 할지 그러니까 보다 모르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예.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여기 법정에서 나온 이제 김문기 씨를 아느냐 모르느냐 관련해서 나온 검찰 쪽과 변호인 쪽의 얘기인데 검찰 쪽은 피고인은 김문기와 사적으로 많은 시간 소요되는 골프 등 여가를 즐겼다. 그러니 이걸 모를 리가 있겠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반면에 변호인 쪽은 김문기는 유동규 보좌 위에 온 사람 7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기억하기 자체가 어렵다. 이렇게 또 맞섰다고 합니다. 이런 설명이었어요. 지금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주실지요. 자 일단 이렇게 법정에서 공방됐고요. 이거는 이제 재판부가 판단을 하겠죠. 뭐 지금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요. 다음은요. 이재명 대표의 거취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퇴를 당장 해야 되나 아니면 시간을 두고 나중에 해야 되나 아니면 왜 사퇴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주장들이 맞서고 있어요. 이게 여러 가지 뭐 이름도 붙었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요. 어떻게 보면 대척점에선 민주당 내 2명의 국회의원이 등장합니다. 목소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내용이 계속되고 있는 건가요? 수습 국면이라고 보고요. 수습 국면이다. 예, 많은 의원님들이 혹은 뭐 이 의원 모임에서도 이재명 대표 체제로 똘똘 뭉쳐서 윤석열 정권의 이 무능과 무책임, 무기력에 대해서 규탄해 나가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그러니까 질서 있는 퇴진론 저도 그거 비슷합니다. 단계적
퇴진론이. 그런데 연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멀죠. 내년 총선이 4월인데 예. 연말이면 그때는 이제 뭐 거진 저 총선입니다. 또 예, 있다고 많이 빠져가지고 거의 뭐 침몰 직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사이에 많이 저 구멍을 메꿔가지고 둥둥 떠 있으면 가능하죠. 근데 구멍을 여하이 잘 메우느냐. 네. 자, 장윤성 기자께요. 일단 질서 있는 퇴진론. 그러니까 좀 시간을 두고 좀 천천히 내려가서 나중에 결국은 사퇴해라 이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맞서는 게 최근에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가 이른바 방파제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지금 정부 그리고 대통령과 뭔가 이렇게 대척해서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말고 인물이 있는가? 그러니까 그 방파제 역할이 이재명이다. 당연은 이재명이란 방파제를 빼면 누가 있느냐? 누가 방파제 역할을 할까? 없다는 거잖아요. 장윤성 기자가 보시기에 진짜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 말고는 뭔가 방파제 역할을 할 인물이 없다고 보십니까? 뭐 피하면 또 새로운 사람이 생깁니다. 정치는 자리 비키면 예, 누가 온다. 네, 아니 뭐 이미 대기 중인 사람들도 예. 많고요. 사실은 꼭 뭐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은 정치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친명과 비명이 갈등하는 것의 핵심에는 이제 내년 총선 전략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총선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우리가 다수 의석을 확보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대척점을 이루면서 대선까지 승리로 이끌 거냐. 그 안에 중심이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당대표를 유지하면서 총선을 치르는 게 나은 거냐. 아니면 그렇죠. 중간에 물러나서 다른 인물로 가서 총선 치르는 게 나은가. 이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게 핵심인데요. 예. 민주당 자체가 상당히 딜레마적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빼고도 안 되고 이재명 대표만으로도 안 되는 아주 어떻게 하는 딜레마적 겁니까,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질서 있는 퇴진론을 주장을 하는 거고 아니다. 지금은 이재명 대표밖에 없으니까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예. 주장을 하는데요. 근데 시기가 조금씩 달라요. 어떤 사람은 추석, 어떤 사람은 11월 뭐 이런 이제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추석과 11월은 눈 그러니까 내리는 때 아닙니까? 그때는 또 아니 근데 추석을 얘기하는 것은 어찌됐든 이제 전당대회가 8월 29일이었기 때문에 예. 전당대회 1주년이 되고 그리고 추석이 되면 내년 총선의 얼개가 대충 나오기 때문에 예. 늦어도 추석 전에는 그만둬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민주당 내부에 이런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정치인의 길을 갈 것이냐, 지도자의 길을 갈 것이냐. 그러니까 정치인 이재명이냐, 지도자 이재명이냐 이런 선택을 지금 해야 될 때가 됐다.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 제3자 변제 방식의 예. 강제동원 배상 예. 관련된 문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 외교 문제도 그렇고 남북 관계 안보 문제도 그렇고 이제 앞서 얘기했던 이제 근로시간, 노동시간 관련된 노동 정책 노동 개혁 이슈도 그렇고 수많은 의제들이 있는데 이것이 모두 소위 얘기하는 이재명 방탄 논리에 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무슨 얘기를 해도 의제 설정이 안 된다.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거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고요. 이재명 대표도 어찌 보면은 부수적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민주당 의원들 만나보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총선이에요. 총선을 상수로 놓고 이 총선 전략의 승리를 위해서 이재명 대표도 뭐 그 어떤 논리도 다 후순위로 미루고 판단해야 된다. 이런 주장의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자, 김성태 의장님, 이거 남의 당 얘기긴 하지만 이른바 방파제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말고는 뭔가 막을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인물이 이재명 대표 말고는 없다. 이거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 방파제론이라는 게 참 이거 말도 잘 만들어내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하고 각을 세울 사람이 유일하게 이재명 집 민주당 대표. 민주당 내에서는 없다. 이거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이게. 민주당의 현역 의원만 169명이고 예. 민주당 권리당만 하더라도 120만 명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민주당이 넘치고 넘치는 게 민주당은 그 수많은 인권운동가 민주화운동, 뭐 시민사회운동, 노동운동가 많잖아요. 전문가들이 많은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싸울 사람이 없어서 이재명 대표 체제가 유지돼야 된다는 것은 전혀 이 설득력이 없죠.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리더십과 총선의 다수 의석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한마디로 당 대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판단을 이제 고민할 거예요. 여기에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총선 승리를 위해서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어떤 일도 하겠다 그래서. 말은 이렇게 하는데 좀 전에 이야기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울 사람은 나밖에 없기 때문에 예. 내가 내년 총선에서도 공천을 하고 예. 그동안 나는 정치 보복 탄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과 장렬하게 나는 싸울 것이다. 이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가당착에 빠졌어요. 지난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예. 이미 이재명 당시 후보는 이 사법 리스크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법 리스크도 예. 작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인지기획수소를 통해서 진짜 정치 보복 예. 탄압 수사로서 뭐 지금 사법 리스크가 발생했다면은 이거는 뭐 민주당 입장에서 예. 이재명 당 대표 중심으로 가야 될 거예요.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에서 다 지금 현재 이 배임이라든지 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부패 방지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죄 이런 게 다 그때 발생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성남의 포시.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재명 당대표는 사면 초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정치인은 막 때로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그 성찰과 예. 자성의 시간을 통해서 자기를 다시 치유하고 회복하고 또 그 틈을 통해서 막 세상이 또 이렇게 좋은 질서가 잡혀져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이재명 대표가 판단해 줘야 되는 거죠. 이런 가운데 어제 유동규 씨 뭐 재판에 자주 나오잖아요. 어제 재판에 나와서 뭔가 한 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화면으로 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죠. 2억 원 전달 이 모습을 재현을 한 거예요. 무슨 이 박스에 든 거 2개를 쇼핑백에 담는데 그게 다물어지냐 안 다물어지냐 그래서 무슨 테이프를 사용했나 뭐 이런 걸 했는데 약 15분 정도 2억 원이 든 쇼핑백을 들고 걸어갔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막 행동으로 보이는데 뭐 이런 모습을 보고 법정 내에서 약간 웃음도 나왔다. 뭐 김용 씨조차도 약간 이게 뭐지 뭐 이렇게 약간 이런 내용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다음 하나 더 보죠. 그리고 두 인물 간에 공방이 있다 그래요. 뭐 포털 사이트로 지도 본 거 아니야? 그때 아니 그거 담배 피우던 거 그 장소 기억 안 나요? 뭐 이렇게까지 공방을 벌이고 약간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래요. 박찬 교수님. 당시 상황을 유동규 씨가 구체적으로 기억을 한다. 이걸 강조해서 이렇게 재현한 건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2억을 도대체 어느 정도 분량일지 아마 상상이 안 가실 텐데 예. 2016년도에 한 정치인 돈과 관련돼서 비타 음료 박스에 3천만 원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아, 요만하잖아요. 그 작은 그렇죠. 거. 그러면 오. 2억이면은 그거 6개입니다. 근데 예. 이거 전달 당시가 여름이에요. 그럼 여름에 비타 음료 박스 6개 들고 15분 걸어간다 상상을 그런 모습을 재현을 하니 예. 이 재판정이 웃음바다가 될 수밖에 없는 그걸 거죠. 그냥 불룩하게 또 여기다 집어넣는 모습도 보였다 그래요. 그렇죠. 이게 좀 우스꽝스러운 약간 억지스러운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날짜가 이제 특정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정확한 날짜를 지금 지적을 못 하고 있고 또 유동규 씨가 이제 전달한 금액이 총액이 10억이냐 20억이냐 오락가락 하거든요. 예.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어야 재판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동규 씨가 진술을 구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당시에 이렇게 전달됐고 어디고요 뭐 이런 건데 또 재판부에서 계속 그걸 묻는 중에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럼 구체적인 날짜 기억나세요? 이거는 약간 좀 다르게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신빙성이 맞느냐 아니냐 이걸 놓고 지금 재판에서 계속 공방처럼 양쪽에서 공방처럼 비춰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좀 잠깐 보시면 뭐 쇼핑 돈이든 쇼핑에 직접 들어보며 그리고 뭐 돈 봉투에 블루캔이 외투 보며 뭐 이런 모습이 어제 법정에서 있었다고 합니다.